내 거 마이크 켜졌니? 켜진 것 같은데. 네, 세이월드 사회방송 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세이월드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까지가 이제 저희 세이월드의 이제 테스트 방송 모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또 아니면은 지금 의외로 1시서부터가 점심시간인 곳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혹시 아니면 이제 또 점심 식사할 곳을 찾으러 이제 또 사실 점심 식사가 제일 고민되죠. 예. 가격도 따져봐야 되고 맛도 따져봐야 되고 맨날 먹는 거 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맛있는 식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희 세이월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좀 포맷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방송 시간은 약 2시간가량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뭐 오늘의 역사, 날씨 이제 이런 순으로 쭉 그냥 하나로 이어서 통으로 쫙 갔었는데 요거를 저희도 이제 뉴스 편집처럼 1시간 1시간 그러니까 1부, 2부로 끊어갔고요. 네, 1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또 2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이렇게 이제 두 바퀴를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엔딩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경제 지표들 뭐 환율, 주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날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포맷을 바꿔 볼 거고요. 그리고 정치 쪽은요. 정치는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 계속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 예, 요게 이제 주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면은 약 이제 2시쯤 되겠죠? 예, 2시서부터는 이제 대선 소식. 예, 오늘도 또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가 되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선 투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그런 식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하고 좀 포맷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괜찮다 그러면은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까지만 월수금 3번 방송이 끝나면 돌아오는 다음 주 이날이죠. 예. 4월 10일서부터는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시부터 3시를 책임지는 네. 아프리카 낮 시간대 뉴스룸이 한번 돼보고자 이렇게 정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에다가도 낮 시간대의 뉴스룸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금치거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손 사장님이 하는 뉴스룸 그거랑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식 일부 브리핑 네 일단 일부에서 준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잠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자. 여기는 세이월드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지난주서부터 목감기가 조금 심해져 갖고요. 조금 음성이 예 조금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약도 먹어서 살짝 지금 제가
알딸딸하거든요. 예, 그 점은 조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제가 과로하게 목을 좀 많이 쓴 것도 있고요. 예, 미세먼지의 공세에 예, 저도 조금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부 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기침 좀 해도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브리핑 가겠습니다. 네, 세이월드 일부 소식입니다. 정치 분야. 일단 박근혜 씨가 내일 첫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 대우 받는 게 좀 많네요.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경제면입니다. 롯데 가문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형제인환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면. 말레이시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두들겨 맞기 일보시되었던 북한이 다시 기사회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회면. 자, 세월호가 올라온 건 참 다행인데 올라오자마자 지금 공기와 맞닿으면서 부식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육상 거치 및 조사가 시급하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자, 문화면 저희가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 요게 이제 하나인데 일단 일부에서는 스포츠. 지난 주말 금토일 동안 프로야구가 3연전을 했는데 약간 이변이 있는 결과들이 나와서 요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일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일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복마님께서 또 이렇게 별풍선도 주시고, 예, 팬클럽도 좀 돼주시고 해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예, 이렇게 내가 잡지나 뭐 이제 신문 구독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저희 1차 목표가 그런 분들 한 200명만 모아보자.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액권 해주시는, 그럼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더 퀄리티 있는 방송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 한번 쭉 들어봐 주시고, 좋다, 이거 괜찮다 그러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까지가 월수금 이제 테스트 방송이고요. 근데 저희 포맷은 거의 다 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1시부터 3시 낮 시간을 확실히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속된 박근혜 씨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적응하는 상태인 것 같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죠. 조사를 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앞두고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들을 필두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출장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 수사를 끝마친다는 방침 아래 관계자 대부분이 지난 주말에도 검찰청사에 나와 수사 일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각종 지원금이 최 씨에게 흘러갔다 해도 이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이후 수차례 방문 조사가 이뤄진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내일 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검찰의 구치소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당초 검찰은 오늘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방어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특수부는 이번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세월호 수사 외압과 표적 감찰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당분간은 저희의 맨 첫 소식을 장식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씨, 그리고 이제 이어질 우병우 씨 소식, 이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뭐, 이제 이어질 소식들은 앞으로 맨날 이어질 거니까 저는 오늘 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뭐 지금 박근혜 씨가 이제 구치소 수감이 되면서 이제 몇 가지 일화를 좀 남기고 있다고 하죠. 예, 일단 맨 처음 수감됐을 때, 그 자기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울면서 안 들어가더래요. 난 억울해요. 계속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간수죠, 간수가 이랬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맨날 인터넷에서 듣던 그 말,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시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씨가 구속되어 있는 곳이 원래 죄수 3명이 들어가는 방이래요. 그러니까 3인실을 지금 혼자 쓰는 거죠. 그리고 원래 샤워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방에는. 근데 샤워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CCTV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왜냐하면은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이제 변호사를 쓰고 뭐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박근혜 씨가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탄, 그러니까 이제 캐시죠, 캐시. 그러니까 재산을 여기저기 뭐 이렇게 빼돌렸거나 이랬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실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등을 선임을 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상당히 좀 난관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검찰도 그렇고 사실 특검이 조금 더 연장됐으면은 이게 또 캘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조금 매끄럽지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특수본이 하다가 특검이 70일을 하다가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해주는 바람에 다시 이 수사가 검찰 특수본으로 또 넘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약간의 검사 주체가, 그러니까 조사 주체가 좀 바뀐 게 있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서 이제 다소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으나,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건은 여기 아까 뉴스에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한 최순실, 이것을 밝히는 게 지금 가장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크다라는 건 뭐가 되냐면은, 그래야 여기서 형량을 제일 세게 때릴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잘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재용은 법정에서 구치소 생활만 하다 풀려날 확률이 크죠. 예, 그리고 최순실은, 박근혜는 생각보다는, 왜 최순실 박근혜는 좀 입장이 틀려요. 국정농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대로 3명을 한꺼번에 엮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뇌물죄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나 최순실과 같은 이제 국정농단 건은 좀 뒤에 수사하겠다. 이제 요런 검사 이제 수사 스케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까 방송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말에 제가 좀 미친 듯이 쉬긴 쉬었는데 아직 목이 좀 100% 돌아오질 않았고요. 그 점은 조금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나면 아마 목이 다시 좀 돌아올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박근혜 수사 지켜를 볼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건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을 어떻게 한 세트로 엮느냐, 이제 이거를 먼저 수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앞으로 매일 장식하게 될, 예, 박근혜 씨. 그리고 오늘은 또 그랬다죠. 제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안 되시겠죠. 맨날 캐비하고 송로버섯만 드시던 분이, 예, 무상급식. 그러나 먹다 보면 먹을만 합니다. 예. 뭐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처음에 한 3일은 짬밥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다가 배고프면 다 먹게 되죠. 예. 이제 그런 체험 삶의 현장을 또 이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래서 일부 정치 소식은 요거였고요. 뭐 사실 박근혜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 없죠, 솔직히. 네. 이러다가 이제 우병우 구속되면은 이제 조금 또 이제 좀 세게 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박근혜 소식은 그냥
세이월드에서 그냥 일기장처럼 하는구나. 예, 요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소식이 좀 흥미로운데요. 자, 경제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 롯데 고문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 회장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앞서 신 총괄 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2천억 원 가량을 빌려 지난달 검찰이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이유로 신 총괄 회장이 가진 롯데제과 지분 등에 대해 강제 집행 권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은 해당 계약은 신 총괄 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라 무효이고 따라서 신 전 부회장의 권리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제가 왜 경제면 소식으로 다뤘느냐. 이 뉴스에서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정신미약 상태다. 한마디로 치매 걸렸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롯데의 후계자가 아닌 신동주에게 2천억을 준 거다. 그래 놓고선 이걸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나머지 지금 신동빈이 차남이죠. 예, 그러나 이제 실제 롯데 후계자고 실제 롯데 후계자인 신동빈 외 그리고 아까 신영자라고 나왔죠. 예, 그 예전에 이 양반도 지금 몇 번 검찰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이제 K미르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네이처 리퍼블릭 허가에도 이 신영자 씨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신격호 씨의 여동생 그리고 이제 신격호 씨의 차남 및 모든 롯데가의 이제 후계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신동빈 편에 한 편을 쓴 거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실제 후계자인 동빈 씨의 말이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롯데 가문이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게 지금 내 아버지는 망령 났다. 이거를 법원에서 증명해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심신미약자가 한 어떤 재산이나 권리의 행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있긴 있죠. 예.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야야야 롯데 회장 망령 났대 이거랑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망령이 났으니까 법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롯데가 안 그래도 지금 사드 이후에 지금 중국에서 두드러 맞고 있죠. 또 도대체 롯데는 한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롯데는 그 다다. 예. 신동빈이 또 얼마 전에 한번 망언을 한 적이 있었죠. 중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신씨가 송나라 때서부터 온 신씨다. 그러니까 내 피의 절반은 중국이다. 또 이랬죠. 예.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일본 한국 네티즌이 발끈했죠. 대체 너는 어디야 소속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아무튼 돈이 뭔지 경영권이 뭔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신격호 씨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얼마 전에 검찰 출두했던 신격호 씨 이미 흔히 말하는 며칠 뒤에 저승사자한테 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쇠약한 모습인데 이거를 굳이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정신미약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면 신동주 씨의 재산권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2천억이란 큰 돈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한테 2천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일까요? 그래서 돈이 뭔지 경영권이 뭔지 폐륜도 불사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이건 폐륜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노망 났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달라. 이 뭐하는 경우입니까? 아무튼 롯데는 지금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장남이라는 거 하나 빼놓고는 신동빈 씨한테 안 되죠. 지금 경영 능력에서도 밀리고 수완에서도 밀리고 주주 표싸움을 해도 안 되고 뭐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장남인 신동주 씨의 마지막 저항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가문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이맹희 이건희 싸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단 하나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조금 더 내용이 지저분하다. 내 아버지의 치매를 증명해 달라. 이게 무슨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콩가루면.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그러시겠죠. 그래도 많았으면 싶은데.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건 의미가 없죠. 예. 자, 이제 국제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뒤질 뻔하다가 기사회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자국민 억류로 인한 인질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재 대사관을 유지하고 북한인 근로자의 자국 내 외화벌이 활동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북한의 자국 대사관을 폐쇄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역시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시르 쿠잔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 역시 이와 관련해서 북한 근로자의 유입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창 컴퓨터가 꽉 차갖고요. 채팅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채팅 남겨주신 쿠나님 그리고 스카김님 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 방송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저희 채팅창에 지금 세이월드 엔지니어 야부가 들어와 있는데 예. 가끔 채팅도 하고 예. 또 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야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2부에 예. 공연 소개 코너 때 또 잠시 얼굴을 비치기도 할 겁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 고정 코너니까. 네. 북한이 김정남 사건 때문에 거의 말레이시아에서 나가리가 될 뻔하다가 지금 왜 기사회생을 했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식 외교의 이 절묘한 한 수인데 바로 뭐냐.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납치했죠. 예. 안 준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결국 김정남 시신 그리고 김정남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혀 있었던 북한인 3명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납치한 말레이시아 사람들 8명인가 9명인가를 막 교환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장난 아니었어요. 막 북한 대사 맨날 나고 이것은 부당한 수사입니다. 막 이러면 말레이시아 총리 나갖고 니 뒤진다. 단교도 한다. 막 이제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말레이시아 쪽에서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뭐 말레이시아가 뭐 북한에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뭐 옛날처럼 그냥 하겠다 이러겠습니까? 다만 이제 두려운 게 이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 북한은 뭐가 됐든지 간에 예, 물론 나중에 우리가 품고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될 한민족인 건 맞습니다만 뭘 해도 이 벼랑 끝 전술 네, 그죠? 미국이나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시간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정치외교학 중에서도 학위 딴 거는 외교, 국제 외교로 딴 사람이거든요. 예. 이제 학위 논문 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더 좋아했습니다만 외교학 당시 교수님이 그 양반을 통과해야 논문 따기가 더 쉽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학위를 딴 흑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 북한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한테 하는 거는 이거는 핵을 바탕으로 한 이제 벼랑 끝 외교고요. 예. 우리한테는 장사정포를 바탕으로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말레이시아한테는 야 우리 말대로 안 해주면은 우리는 너그 사람들을 또 납치할 수 있어. 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인들 70% 중국계 화교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하기 정말 좋죠. 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저것들 건드려 봐야 저거 또 그 짓 할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국내 정치에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예. 물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결의한다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잘 효력이 없잖아요. 왜 효력이 없냐. 중국이 북한에다가 생명줄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지 않는 이상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세이월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월 8일날 시진핑이 미국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시진핑이 예, 이제 회담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다 다뤄지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짜투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는 야 중국 니네 지금 우리 달러 많이 갖고 있지? 함부로 팔지 마라. 그럼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야 그 사드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시진핑도 지금 국내 정치상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야, 사드 하나 해결 못하고 한국한테 뒤통수 맞아?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지금 빡쳐갖고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야, 나 체면 좀 살려줘. 나도 시진핑도 지금 향후 5년을 더 해 먹어야 되는 이제 양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양대라 그러는데 전인대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열리는 중국의 양대.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 일당 독재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도 당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도 5년 권력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그 선택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회담거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여기 지금 채팅창에 이빨 3.5가 와 있죠? 예. 미리 빼박해 놔야지. 수요일 방송의 방송 구성은요, 우리 이빨 3.5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는 또 어떤 식의 이빨 3.5만의 색깔이 있겠죠, 여러분? 예, 많이 봐주시고 가차없이 야, 수요일 뉴스 구성이 왜 이따위야? 그러면은 그 이빨 3.5 때문입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일부 지금 빨리 가고 있죠? 예, 아무튼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낮 시간을 책임지는 아프리카 TV의 뉴스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있게 짜자작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면. 역시 이것도 사회면 당분간 고정일 수밖에 없죠. 세월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리포트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호는 정말. 네. 해양수산부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를 근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보다도 훼손 상태가 심각해서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침몰 후 3년 만에 가까스로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생각보다 더 처참한 모습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이던 세월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선체 대부분이 녹이 슬어 젓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염분을 잔뜩 머금은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식 속도가 빨라진 탓입니다. 처참한 바닷속 생활을 보여주듯 선체 전체에는 조개 껍데기와 이물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인양고리를 연결하거나 배수를 위해 뚫은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들도 보입니다. 침몰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구조물 일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찢겨나가 맨눈으로는 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 쪽 선미 부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잘라낸 램프가 있던 부분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에 승용차와 포크레인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선수 쪽에는 처음 세월호 인양을 시도했을 때 파고든 와이어 자국이 6에서 7m 정도 깊게 패여 있습니다. 사고 당시와는 완전히 변해버린 세월호의 모습에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제 세월호인데, 자, 건질 때만 해도 제발 좀 건져라. 건져라는데 건지고 나니까 지금 또 다른 난관이 있는 거죠. 일단은 빨리 이거를 목포에 있는 부두 위로 이걸 육상 거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보면 제가 그 모듈 트랜스포터 이미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그 더치아라 TV 홈피에 보시면 이제 3회 방송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상 올리고 났더니 이제 부두 위로 올리는 게 또 문제고, 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예상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일단 건지고 나면은 소금기 잔뜩 먹고 뻘 잔뜩 묵은 쇠는 급속히 바닷바람을 만나면 부식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 부식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 뒤에 이제 리포트에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뒷부분만. 시도했을 때 파고든 와이어 자국이 6에서 7m 정도 깊게 패여 있습니다. 사고 당시와는 완전히 변해버린 세월호의 모습에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 세월호 인양을 할 때 그 세계 1위 회사가 벨기에 회사인가 네덜란드 회사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찰한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하이 어쩌고 하는 그 회사였어요. 예, 상하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 노란 거 보이시죠? 요거.
예, 이게 지금 비타민제에다가 목감기약을 좀 섞었더니 예, 마실 때마다 지금 느껴지는 증상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이거 죽겠습니다 지금. 근데 안 그러면 목이 계속 아파서 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아무튼 약물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그래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예, 딸기우유님, 뭐 제제제님, 마다스님이신가요? 예, 그렇죠. 쌍하이 셀비지, 예, 태호님 등등. 확실히 이제 2주차 되니까 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셔갖고 예, 일단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상하이 셀비지에서 입찰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와이어 매달면 돼. 그러다 실패했어요. 뚝 떨어졌습니다. 세월호가 궁정이 뜨다가 모기를 못 이긴 거죠.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무슨 인정을 했냐? 그래, 그냥 이 비용은 그냥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날린 비용은 그럼 그 1위 업체가 하자는 대로. 그래서 왜 지난번에 양쪽으로 33개씩 쫙 매달아갖고 쭉 올렸던 그 방식이 그래서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반잠수정에 태워갖고 이제 온 거까진 됐는데, 문제는 제가 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거저거 따져보면은 일주일쯤 뒤에 육상 거치를 시도할 것 같다. 왜? 근데 뭐 제가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연히 소 뒷자리 잡고 그냥 뭐 예상해 본 거예요. 이거 며칠 걸리고 저거 며칠 걸리고 한 일주일 되겠네? 예, 근데 4월 6일날 육상 거치를 시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육상 거치를 시도한 다음에 지금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세월호의 원인을 정확히 탐사를 하려면 배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부식 상태가 심해갖고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상태가 지금 쿠쿠다스거든요. 저 정도면. 근데 저걸 세울 수 있을까? 예, 라고 하는 솔직히 좀 의문마저 좀 드네요. 솔직히. 예. 진짜 문제네요. 진짜 이거저거. 그죠? 예,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난관이고, 또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난관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가 그제 황교안 우리 대행은 찾아가갖고 끝까지 유가족과의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셨답니다. 뭐 아마 새벽 기도가 바쁘셨나 보죠. 예, 그분 독실한 전도사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사고나 치지 말고 대선 관리나 잘 하다가 예, 그냥 빨리 꺼지시길 바래요. 예.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요. 1부의 마지막입니다. 네. 3월 31일 날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이건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치랑 언론사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 비평도 간간히 할 예정이고요. 뭐 경제와 경제면이니까 그렇고 사회, NGO, 교육 이게 또 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면에서 무슨 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근데 지금은 워낙 세월호가 압도적이라 예. 그러니까 정치 일부에서 정치 박근혜, 사회 세월호 요건 당분간 고정 레퍼토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1부, 2부로 따로 돌리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부에는 NGO나 교육. 예. NGO라는 건 이제 뭐 사회단체, 시민단체, 아니면 교육이라는 건 뭐 이제 교육 입시제도 이런 것들. 또 제가 직업이 수능 강사다 보니까 또 그쪽 전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 예, 이렇게가 또 한 섹터.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예술, 스포츠 파트에서 프로야구 막상 첫 3연전을 해봤더니 어라? 예, 요런 제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이승엽의 시즌 첫 홈런을 포함해서 17안타를 몰아치며 기아를 대파했습니다. KT와 LG는 개막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차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살아있는 전설 이승엽이 올 시즌 마수거리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이승엽은 2회 기아 김윤동의 공을 오른쪽 담장으로 넘겨 시즌 1호이자 KBO 리그 통산 444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5회에도 2타점 적시타를 추가한 이승엽은 4타수 2안타 4타점을 올렸습니다. 이승엽의 솔선수범 활약에 자극받은 삼성 타선은 전원 안타를 날렸습니다. 홈런 2방을 포함해 모두 안타 17개를 몰아친 삼성은 기아를 16대3으로 대파하고 김한수 신임 감독 첫 번째 승리이자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뭐 기쁘다기보다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새로 오신 감독님께 첫 승을 또 홈에서 이렇게 안겨드린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NC와의 낙동강 더비에서 1승 15패의 수모를 당했던 롯데. 1승 15패. 강민호가 올 시즌 KBO 리그 1호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NC 공포증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신봉기와 전준우, 정훈도 홈런을 추가하면서 롯데는 모두 대포 5방을 터뜨리고 NC를 12대4로 제압했습니다. 롯데는 NC와의 개막 3연전에서 2승을 거두고 718일 만에 NC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펄펄 날았던 막내 구단 KT는 개막 3연승과 SK 상대 5연승을 기록하며 올 시즌 질주를 예고했습니다. LG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넥센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시즌을 상쾌하게 출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네, 뭐 저희가 또 원래 이 더치아라 TV가 시작을 한 게 프로야구 중계하는 TV였더라서 될 수 있으면 야구 소식은 또 저희가 또 더치아라라는 팟캐스트도 있고요. 예. 좀 써주세요, 우리 엔지니어님. 예,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별로니까. 예. 뭐 그래서 야구 소식은 잘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저희가 또 팟캐스트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번 3연전은 첫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너무 의외인 것들이 많아서 오늘 뉴스에다가도 넣었습니다. 일단은 꼴찌였던 KT가 지금 SK를 이것도 수입으로 이겼어요. 3번을 다. 물론 SK가 지금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스캇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아들이 출산해 이제 아들을 제가 볼 것 같아요라고 미국으로 가긴 갔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라곤 합니다만 KT가 지금 3연전을 쓸어담은 건 굉장히 좀 뜻밖이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작년에 NC한테 1승했습니다. 1승. 이제 1승 15패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올 시즌 2승을 했어요. 예, 그 목표 초과 달성한 거죠. 예, 초과 달성. 롯데 팬들 계시면 또 기분 나빠하실라. 예, 근데 아무튼 초과 달성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삼성에게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예, 토요일 날 김기태 감독이 무모한 생쇼를 하다가 7대0으로 이기다가 9회 말에 7점을 줬죠. 예, 7대7이 됐죠, 한 방에. 그러면서 게임이 꼬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제 일요일 경기는 있는 투수 없는 투수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는 삼성한테 이제 처참하게 두드러 맞고 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하여간 프로야구가 분명히 제 악재거든요. 예, WBC에서 너무 빨리 광탈도 하고, 그리고 또 선수협의 망원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어갖고, 이제 야구면 뉴스 보시면은 작년 개막 시리즈에 비해서 관중이 16%가 줄었다. 뭐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럴 때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약체들의 선전이죠. 예, 특히 제가 봤을 때 KT가 지금 SK한테 3연승한 거, 이거는 좀, 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야. KT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우리 김커피 감독, 김진욱 감독이 진짜 뭐 팀 내 케미를 좀 불러일으켰나? 케미라는 건 정신력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좀 흥미로워서, 예,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미 야구 팟캐스트면 야구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식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농구나 배구 소식. 예, 배구가 또 이제 남자 배구가 아주 재밌게 가고 있죠. 현대캐피탈하고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이 쉽게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예, 현대가 지금 2승 2패까지. 그래서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 앵간한 거는 이제 저희 원래 팟캐스트인 더치아라, 예, 요거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미리 예고 드리자면 그 토요일 날이 저희 정기적으로 야구 중계하는 날이거든요. 놓칠 수 없는 경기 LG 대 롯데, 네, 5시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이월드 일단 1부를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여전히 특별 대우받고 있는 박근혜 씨, 내일 검사가 찾아가서 첫 조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롯데의 후계자 및 재산 싸움이 지득한 개싸움으로 가고 있다. 우리 아버지의 치매를 증명해주세요. 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쫓겨날 뻔했으나 또 한 번 벼랑 끝 전술이 통했다. 납치한다. 예, 그리고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꺼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식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인양을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어갖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다. 그리고 KT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전하시는 말씀 듣고요. 이제 또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TV의 뉴스룸 세상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자 세이월드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유쾌하고 유익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분이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 이제 야구 녹음할 때마다 출연을 하시는 이제 저희끼리 별명은 양갱님, 연양갱을 좋아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리포터도 하시고 이제 간혹 뭐 이제 배우로도 조금씩 활동하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저희 세이월드에도 한번 이렇게 모시던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요. 우리 양갱님한테도 고정 코너 맡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실 때마다 출연료가 좀 들어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세이월드 2부를 향해 달려갈 건데요. 2부는 이제 대선 날까지는 정치 2부는 대선 소식입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소식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2부 소식을 그러면 또 잠시 이제 브리핑 음악을 띄우면서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소식 예고해드립니다. 세이월드 2부 정치 대선판 소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마지막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서 결선 투표까지 갈지 이제 오늘이면 결정 나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들어 부쩍 목소리가 강해진 저는 강합니다 하는 안철수 씨가 사면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말한 시기라든가 의도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좀 역풍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희정과 이재명을 뺀 본선 후보만 갖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표 차이 퍼센테이지는 2배가 나고 있습니다. 자, 경제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인터넷은행 중에서 1호 은행 K뱅크가 오늘 드디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편하기도 한데요. 보완해야 될 점도 좀 많다. 이 소식. 그리고 국제면 지난 금요일에 다뤄들었습니다. 영국이 EU와 이혼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자 말자 영국인이지만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린 영국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탈출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면 박사모 회장이 대선 전까지는 나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출석 불응을 통보했답니다. 이런 걸 지랄이 풍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 문화면 대선 테마로 연극 영화들이 몇 개 제작이 됐는데요. 과연 대선과 맞물려서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또 이렇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가 아마 더 재미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2부 대선판 뉴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순회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45% 이상을 득표하면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이보다 표를 못 얻으면 2위 후보와 다시 한번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향배를 가를 수도권 강원 경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문 전 대표는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이 몰린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다지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미 3연승을 거두고 누적 득표율도 절반을 웃도는 만큼 본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 문화 강국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역시 정권 교체가 답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3번의 경선에서 33만여 표를 얻은 문 전 대표는 수도권 선거인단의 45% 정도인 45만 표를 더 얻으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가 55%를 넘으면 또다시 5일 동안 마지막 경선이 진행됩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안 지사는 주말과 휴일, 홍대거리와 모터쇼 현장, 배드민턴 대회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가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장비 가지고 자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장비는 별로 안 좋지만 실력은 제일 고수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주말 대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공개 행보를 멈추고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영남에서 2위를 확보했고 수도권 경선에서 저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제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제가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경선의 판도가 앞선 3차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지금으로서는 문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안 지사와 이 시장도 높은 투표율을 발판 삼아 30% 이상을 얻어 결선 투표로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막판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 일단 이 기사부터 한번 좀 해석을 해보죠. 지금 막판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안희정과 이재명이 30%를 얻어서 결선을 저지하겠다. 어이? 그게 뭔 소리야? 안희정, 이재명이 각각 30%씩을 얻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안희정 후보가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막 되지도 않는 춤추느라 애쓰시고, 예, 뭐 지금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 할 텐데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이상한 춤 추고, 예. 뭔가 좀 수세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어떤 자신감? 최소한 내가 이제 2등이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영남권을 타고 넘어오면은 분명히 이재명이 2등이 될 거라고. 근데 결선 투표 저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사실은 수도권하고 PK죠. 예, 부산 경남.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45%만 나와도 결선 투표가 없어요. 근데 문 후보가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해보면 수도권에서 적을 때가 52%, 많을 때가 55%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또 표 결집의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경선 기간 내내 이제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압도적으로 가 막. 그러니까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또 표 결집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대연정 발언, 선의 발언, 뭐 이제 약간 네거티브한 쪽으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네거티브하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왜 안희정 밑에 박영선이 있냐, 또 왜 이재명 밑에 이종걸이가 있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참 좋은 자산이고 훌륭한 후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엑스맨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네거티브하기로 작정한 거구나라고 밖에 비춰질 수가 없죠. 그죠?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고척 스카이돔에서 문 후보는 6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경선 추이를 보면은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문 후보가 10%씩이 더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55에서 60 사이? 예. 오늘 경선도 아마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저는 의외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2등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성남시장을 해? 아니면 이번에 사퇴한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문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전국적 인물로 이미지를 다진 다음에 새 정권에서 내가 입각을 할까? 큰 그림 그려봐? 예, 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면
뭐 성남도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기초 단체장 중에서는 사실 제일 끝발 좋은 데가 성남시죠. 예. 그러나 2등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네, 성남시장은 좀 사퇴하고 예,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난 그냥 성남시장 할래.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저는 그게 이재명 시장에 맞는 행보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뭐 그냥 충청도에서 또 한번 아이고 우리 희정이 해갖고 이제 3선 한번 해야죠. 예. 2등 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요즘 아주 희낙낙하고 계신 분이 안철수입니다. 네. 근데 역풍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목소리도 바꿨는데. 네.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과 관련해 자신은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인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차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사를 묻는 말에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가 진위가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뉴스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저 안철수 후보가 했던 화법 보세요. 뭐라고요? 나는 안 하자고 했던 건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화법은 박근혜 씨 화법이에요. 이런 화법을 쓰면 안 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뜻으로 비쳤다면은 내가 사과하겠다. 나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건방진 화법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요즘 국민들이 안 그래도 이런 정치인들의 나를 약간 개돼지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정말 입을 싸물고 너 입 안 다물어 이러는데 이거 안철수 후보의 화법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은 사면에 사자도 꺼내면 안 되는 시국이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또 국민의당에 박지원 온과 쌍포이 있어요. 문모닝의 대명사 우리 주드래곤. 옛날에 문재인도 책임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거든. 그건 탄핵당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표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면 박지원하고 주승용 입 싸물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매일 뭔가를 날리면 표가 깎입니다. 벙벙벙벙벙.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광주 호남권에서 9만 명 동원한 이후 모든 지역 경선에서 10,000명, 20,000명, 10,000명, 20,000명. 근데도 종포에서 엄청 띄워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퍼센테이지만 띄워준다고. 그 10,000명 중에 70%를 얻었습니다. 65%를 얻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은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문재인 44, 안철수 42 이렇게 나온 동아일보가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뽀록 나갖고 지금 동아일보 폭파당하기 직전이죠. 왜? 일단 유선전화 50%. 유선전화가 50%예요. 요즘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20% 미칩니다. 유선전화 반영 안 하거든요. 근데 1차 유선전화가 50%예요. 그 다음 응답률 3.3%. 여론조사 최소치가 10%가 넘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것들 봐라. 근데 진짜 결정적인 뽀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트위터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다가 질문을 뭘 했냐면은 후보를 쫙 늘어뜨려 놨대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뭐 심상정, 뭐 홍준표 쭉 늘어뜨려 놓고 이 중에서 절대 투표 안 할 사람 한 명만 골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여론조사래요, 이게. 야, 진짜. 제가 전공한 정외과에서 정치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설문지 만들고 정치 여론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와, 정말 그 쓰레기죠. 세상에 그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42가 나왔으니까 안철수는 바보죠. 예. 그럼 이겨야 돼요, 솔직히. 예. 근데 자, 이빨 3.5님이 남긴 말 보니까 K5로 렌트를 했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못하겠다 했다네요. 사고 나서 돈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 국민의당 진짜 너무하네요. 예, 아무튼 안철수 씨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면 일단 박지원 온가 주드래곤 입 싸물게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안철수 검증을 시작합니다. 요즘 슬슬. 예, 안철수 2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다. 근데 맨 처음 나온 말이 뭐였죠? 안철수는 자기가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특이한 친구였다. 조선일보가 이거 왜 할까요? 밀어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조선일보는요 항상 유력한 정치인들을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말 잘 들으라 이거죠. 예, 조선일보도 지금 그렇게 예, 안철수를 슬슬 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요즘 하는,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지난 총선 때 개망신을 당한 다음에 여론조사 방식을 다 바꿨어요. 싹 뜯어고쳤거든요. 예, 어떻게 뜯어고쳤냐? 높은 CPU가 감지된다.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유선전화 비율은 10%, 무선이 90%, 그리고 응답률 10% 넘을 때까지 돌립니다. 예. 그 여론조사가 바로 나왔거든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특이하죠.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다 결정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어본 여론조사입니다. 자, 4월 3일 리얼미터 주간 집계입니다. 5자 대결일 때,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 나온 사람들이 5명이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가 볼 때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다 가정을 하고 돌린 거예요. 자, 5자일 때 문재인 43, 안철수 22, 홍준표 10, 심상정 3.9, 유승민 3.9. 자, 3자로 갔습니다. 어떻게 3자? 그래도 유승민이 결국 홍준표한테 투항할 거다 라고 했을 경우 문재인 46, 안철수 26, 홍준표 11, 그리고 없음 잘 모름 15.7. 이 15.7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땐 투표 포기하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층들이냐? 샤이 박근혜 층이죠. 말 그대로. 샤이 황교안이거나 투표 안 해요. 이분들은. 네. 요번엔 내는 마음에 드는 사람 없대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이명박 정동영 대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할 겁니다. 이분들은.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쿠나님 이빨 3.6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40% 박스권에 갇혔다 이 얘기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죠. 안희정, 이재명 표가 전부 안철수한테 안 가요. 절대. 왜냐하면 더민주 지지자들 중에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그래 나는 일단 후보가 문재인이 돼도 문재인 찍을 거야. 이게 반이고 나머지는 역선택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2회 방송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거 이제 저희 세이월드가 사실 아프리카에는 저장하는데 그 저장 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야부가 우리 엔지니어가 음성만 싹 따갖고 세이월드 팟캐스트로 올릴 거예요. 팟빵에다 이제 팟캐스트 세이월드 검색하시면 야부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략? 아, 예, 채팅으로 하죠. 채팅으로. 예. 예, 대략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의 지지세는 일단 47, 8까지 갈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제가 그때 말씀 그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공학이 이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자체는 벌써부터 이미 양자 구도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막 벌써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기세를 보이는 건데 저는 저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진짜 안철수 후보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박지원하고 주승용은 입 싸물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표라도 지키실 거고. 또 하나 어차피 홍준표도 제 밑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둘 중 하나는 김선동 후보도 있죠. 진짜 민중연합당. 아이 죄송합니다. 예, 후보니까. 예. 허경영 씨도 조만간 나오겠죠. 예, 아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제가 볼 땐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리얼미터가 3자 구도보다는
그런다고 심상정 후보가 뭐 포기하겠어요? 그럴 리 없거든요. 이거를 유념 있게 보시라. 이 오자 대결.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여기서 만약에 아무 명분 없이 경선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본선을? 이 사람들은 정치 생명 끝나요. 예.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 돈 꼬라박아서 선거를 할지언정